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 세상이 달라진다. 오늘은 왜 수능 만점자들은 의대에 모두 갈까? 이 문제 갖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미래를 위해서 왜곡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2021년부터 수능 만점자들은 거의 대부분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11명의 만점자 중에 4명이 의대를 진학 안 하고 일반 학과를 진학했습니다. 그런데 이 4명 중에 1명은 인문계니까 의대를 지망할 수 없고요. 1명은 의대와 함께 합격했지만 일반 학과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2명은 일반 학과를 처음부터 소신 있게 지원을 했고요.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 이것도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수능 만점자가 의대를 진학 안 하고 공대를 진학했다. 이것이 뉴스가 되는 그런 한국의 현실입니다. 일종의 코미디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물론 미국을 비롯해서 캐나다, 유럽 다 의대는 공부를 잘하는 수재들이 갑니다. 그렇다고 공부 잘하는 수재들이 다 의대를 가지는 않습니다. 대개 한 10% 학생들이 의대를 가고요. 그런데 한국은 거의 90% 이상이 의대에 진학하죠. 수능 만점자가 대개 1년에 한 3, 4명씩 나옵니다. 올해 좀 많이 나왔고요. 2021년부터 이렇게 기록을 보면은 인문계 학생을 빼놓고는 다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만점자 중에 4명이 일반 학과, 그러니까 인문계를 빼면 3명이 일반 학과를 지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만 전 세계에서 특이한 현상이죠.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이것은 우리 어른들이 우리 자녀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도 그 의대에 진학한 개인을 위해서도 정말 안 되는 안 좋은 일을 우리 어른들이 강요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시대의 삶의 패러다임으로 우리 아이들을 강요하는 거죠. 이 아이들은 다른 세상을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 옛날 생각으로 이 아이들을 이끌고 있는 거죠. 실제 이번에 서울대 정보통신학과로 지원한 학생은 의대에도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했는데 의대를 왜 지원하냐 하면은 부모와 선생, 주위에서 의대를 지원하라고 그러니까 같이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한 겁니다. 본인은 의대 갈 생각이 없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본인이 일반 학과를 선택을 했죠. 부모님이 동의를 해줬고요. 이렇게 우리 수재들이 의대를 모두 지원하는 것은 본인들이 의사가 되기를 원해서 하는 것은 절반도 안 될 겁니다. 대부분 어른들이 이렇게 옛날 우리가 생각하는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그 환상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거죠. 물론 의사 좋은 직업이고요. 아직도 앞으로도 정말 좋은 직업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수재들이 의사라는 직업에 목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의사라는 직업이 전체 직업으로 놓고 봤을 때 특히 우리 올해 들어오는 학생들이 2005년, 2006년생들이거든요. 이 학생들이 살아갈 세상에는 의사라는 직업은 그냥 수많은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안정되고 좋지만 거기까지 의대를 6년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와서 인턴을 하고 레지던트를 하고 수련인을 거쳐서 의사가 되려면 30대 거의 중반이 돼야 되거든요. 정말 많은 투자를 하고 의사가 되는 것에 비해서 의사라는 직업이 예전만큼 그렇게 매력 있는 직업은 아닙니다. 작년 벌써 1년이 됐죠. 의료 대란이 벌어진 이유도 의대 중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갖고 왜 이렇게 목숨 걸고도 정부하고 이 전공의들하고 싸움이 이루어지냐 이거죠. 그만큼 의사라는 직업이 본인들도 옛날만큼 매력이 아니라는 걸 느끼는 겁니다. 느끼는데 이것을 또 2배로 늘린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럼 경쟁만 심해지고 우리 직업은 뭐야? 이런 게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대는 사실 의사라는 직업은 적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 지금 세대 2005년생, 2006년생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100세를 넘어서 110세까지 살아가야 되는데요. 평생을 일과 삶과 배움이 융합되는 삶을 살거든요. 그런데 나한테 적성이 안 맞는 직업을 아무리 그게 안정됐다 해도 그것을 평생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한테
이게 비극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어른들이 이 자녀들한테 그 강요를 해서 이 수재들이 다 90% 이상이 다 의대를 가고요. 모든 게 의대가 블랙홀이 돼버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공대에 우선 인력이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공지능 한국 못 쫓아갑니다. 중국 못 쫓아갑니다. 인력이 없습니다. 인재가 없습니다. 이것이 왜 한국의 특산 현상인지는 저는 영화를 보면서도 한번 깨달았어요. 위플래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참 됐는데, 한 10년, 15년 됐는데, 반항아 기질이 강한 드러머가 이 카리스마, 거의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을 시키는 지휘자 선생님하고 갈등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마지막에 그 단원들이 결국은 음악적 재능이 없어서 어느 직업을 선택했냐 나오는데 거기에 트럼프 주자가 한 명 있는데 뭐라고 나오냐면요. 트럼펫에 본인이 재주가 없다는 걸 한계를 느끼고 의대에 진학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는 어떻게 되냐면요. 의대에 진학하는 것보다 이 트럼펫 연주자가 훨씬 뛰어난 직업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은 음악을 하고 싶으니까요. 의사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이런 식이거든요. 또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은요. 의대를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가지만 공부를 잘한다고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말 면접부터 이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이 학생이 정말 의사의 적성이 맞는지를 정말 여러 통로를 통해서 검증을 합니다. 그렇게 적성이 맞아야 본인을 위해서도 좋고요. 의사가 되는 본인을 위해서도 좋고 환자를 위해서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공부만 잘하면 무조건 의대를 가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 갖고 1년 동안 의료 대란을 겪고 있는데요. 이것도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의사라는 직업은 앞으로요. 지금의 의사가 더 필요한 게 아니라 인공지능을 다룰 수 있는 이 알고리즘을 다룰 수 있는 의사가 더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사 정원을 치료를 하는 의사 정원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의대에 데이터 사이언스나 의대 인공지능학과가 들어가서 여기는 일반 의학과보다 훨씬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거는 의사라는 직업보다 그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죠? 의대에 가서도 인공지능을 공부하는 이 인재들이 훨씬 의사보다 대우를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지금 반도체법부터 시작해서 주 52시간 시간 법률 갖고 논쟁을 하고 있는데요. 논리는 우리는 52시간 때문에 밤새워 일을 못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뒤진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것보다는 그 연구원들한테 대한 대우가 미국이나 중국의 절반도 안 됩니다. 절반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10분의 1도 안 돼요. 샘 알트먼은 스탠포드 대학을 중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샘 알트먼은 그 인공지능 그 기술을 개발하고 그 회사를 운영함으로써 지금 수조 원대 재산가가 되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 재산을 둘째치고 그 영향력은 전 세계적으로 웬만한 대통령보다 큽니다. 이런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달라진 거죠. 이 의사보다 좋은 직업들이 너무 많은데 왜 이 수재들을 의사를 시키려고 그러냐 이거죠. 한국에도요. 야놀자의 이수진이라는 친구가 있잖아요. 이수진 대표는 전문대학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야놀자라는 테크 기업을 만들어서 지금 40대 중반이지만 재산이 2, 3조 원이 되는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거든요. 일론 머스크를 보십시오. 일론 머스크 천재죠. 천재인데 의사를 안 해도요. 사실 지금 보면은요. 트럼프보다 오히려 더 영향력이 큰 것 같아요. 그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물론 재산도 세계 1위, 그죠? 500조 원이 넘죠? 이런 세상이거든요. 21세기는 의사보다 더 좋은 직업이 몇십 배 더 좋은 직업이 수도 없이 많고 또 계속 생기는 세상이다. 이런 세상인데
우리 어른들이 의사라는 직업, 검사, 판사라는 직업, 이것밖에 모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수재들을 다 몰아넣는 거예요. 블랙홀을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국이 지금 침체기를 걷고 있는 겁니다. 중국을 보십시오. 중국은 딥시크가 나온 이후로 튜링터 세대라는 말이 유행되고 있잖아요. 90년대생들이죠. 이 90년대생들이 중국을 이끌고 있다. 그러니까 딥시크에도 AI 천재가 한국에도 뉴스가 됐죠. 러플이라고요. 90년대생으로 이 딥시크 개발에 앞장서서 그래서 샤오미의 CEO가 연봉 20억을 제안했다. 이런 뉴스가 한국에도 나왔는데요. 러플이도 베이징대 사범대 컴퓨터학과가 나왔습니다. 베이징대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요. 대한민국에서 의대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거기서 컴퓨터 박사, 컴퓨터 전공하고 석사하고, 그리고 나서 이쪽에 뛰어들어서 딥시크 개발에 앞장섰잖아요. 이런 세상입니다. 중국은요, 국가적으로도 이 의대 중심이 아니라요, 이렇게 기술 중심으로 한참 전부터 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이미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이미 인공지능 인력이 중국이 더 많다. 그러면서 미국도 인공지능 인력을 적극적으로 키워야 된다는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중국이 무서운 나라가 된 게 다 인재 때문에 했습니다. 인재가 의대에 몰리는 게, 중국도 의대에 인기 좋습니다. 좋지만 대부분의 인재들은 기술적으로 가는 거죠. 특히 시진핑이 칭화대 화공과를 나왔잖아요. 화공과 나와서 칭화대가 정말 많이 컸죠. 시진핑이 국가 주석이 되고, 그리고 2017년에 기술관료 우대 정책을 펴옵니다. 그리고 AI, 차세대 AI 발전 계획을 만들죠. 그것 때문에 2,000개 이상의 AI 관련 학과가 생기고요. 인류 대학도, 유명 대학들에도 한 300개 이상의 AI 대학이 생깁니다. 그리고 2022년 시진핑이 이게 세 번째 연임을 하는 20차 당대회에서 중앙위원 중 50%가 기술 관료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중앙 관료가 50%가 기술 관료고요. 이렇기 때문에 정부나 대기업이 대학이나 연구소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순수 AI 학과만 한 240여 개가 됩니다. 관련 학과는 한 2,000개가 되고요. 근데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아마 과학기술정통부가 정부 부처 중에 뒤에서 한 두세 번째 될 겁니다. 거의 힘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한 것은요, 김대중 정부 때 유일하게 만든 겁니다. 김대중 정부 때 정보통신부를 만들면서 정보통신정책, 그때 2025년 올해까지의 로드맵을 만든 겁니다. 그걸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먹고 산 거고요. 그 뒤로는 어느 정권도 이 기술 정책을 중점 정책으로 편 적이 없습니다. 다 뒤로 밀렸죠. 중국은 기술 관료가 50%라 그랬잖아요. 시진핑 주석도 화학공학을 전공했고요. 대한민국은요, 대통령 누가 합니까? 판사, 검사, 변호사가 하잖아요. 변호사하고 관료 누가 합니까? 판사, 검사, 교수들이 하죠. 기술자들이 회사에서도 크게 힘이 없습니다. 물론 삼성이나 이런 데는 기술자들이 세지만 잘 나가는 기업은, 대부분의 기업은 영업 관료가 훨씬 발언권이 셉니다.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나라 문화가, 우리는 기술 중심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대에 다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대 논쟁은, 이렇게 의대가 블랙홀이 되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정말 안 좋은 거다. 이게 정말,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의대를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냐?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의사 되는 것보다 더 좋은 직업이 없습니다. 그만큼 사회나 나라의 정책이 옛날 정책으로 몰려있다는 거예요. 의대에 갈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의사가 안 되더라도 훨씬 더 좋은 직업, 특히 인공지능이나 미래 기술에 이 젊은이들이 갔을 때,
특히 스타트업을 만들고 이랬을 때 나라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서울대를 나오는 이 친구들이 스타트업을 만들고, 그래서 스타트업을 키워서 일자리를 훨씬 많이 만들고, 이런 세상을 만들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수능 만점자들 중심으로 수재들이 의대의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대한민국 현실이 얼마큼 큰 문제인지,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우리 사회 모두가 우리 기술자를 대우해주는 그런 사회로 안 바꾸면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